반영한 어떤 비례대표 공천이 된다?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그걸 바랍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어떤 제시를 하겠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례공천 시스템은 간명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계열이 하고 있는 비례공천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복마저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자기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국민은 그 비례정당에 표를 줄 때 그 자기의 표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15석을 주는 방식의 딜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걸 알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복잡한 건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는 겁니다. 자, 국민은 그렇게 표가 쓰이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반면 우리 국민의힘의 비례공천은 그게 우리는 지금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힘이 부족해서 지금 준연동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국민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방식, 우리에게 준 한 표는 우리가 제시하는 비례대표의 한 표로 들어갈 것이고, 공천의 기준도 우리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비례공천을 할 때 하고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처럼 자기 이름으로 공천할 때 절대 내세울 수 없는 종북적 인사들, 조국 같은 인사들, 우리가 비례정당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내는 도구로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는 비례정당은 제가 책임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책임지는 비례 후보가 될 겁니다. 네, 새누리 김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서 병립형제로 해서는 본인이 당선 못 된다고 한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3% 넘으면 될 수 있다. 선거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병립형으로 3%를 어떻게 넘어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왜 민주당으로는 입당 못하죠? 서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조국을 자기 당 이름으로 후보로 못 낸다는 것? 그거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데요. 뭐 운동권 얘기하면서 운동권이고 독립운동 또 이런 황당한 말씀 하셨던데, 그분이 늘 국민의 공감받지 못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이?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걸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주화 운동은 국민 모두의, 시민 모두의 공입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5일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은 쌍특권 투여를 29일로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공천 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그런 정책은 쌍특검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달째 이러고 있는 겁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걸 연계해서 총선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전략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양승원 부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사과나 입장 투명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개혁 일환으로 세비 중위소득에 맞춰서 적자는 제안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이렇게 논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우리 당의 당론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말씀하셨으니까 그 개혁자들은 개혁신당 얘기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네. 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개혁신당에요. 큰 돈이죠. 그걸 위해서 하루 전날인 2월 14일 날 민주당에서조차 내쫓았던 양정수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결혼 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잘 아시다시피 5명이 맞게 되면 6억 6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 전에 맞추어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정치 개혁인가요? 이건 기존에 있었던 이 대형 정당들도 안 하던 방식 아니에요? 창피해서 안 하던 방식 아닌가요? 저는 국민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정치 개혁을 하고 누가 개혁적인지. 첫 번째, 말씀하시는 세비, 중위소득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 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 특권 포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 반납 등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둘째, 이 모든 것, 이 그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이 모든 것이 다 포퓰리즘이니까 안 하겠다라고 반대하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렇게 거의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누가 개혁적인 겁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로 모실게요. 한 가지만 더 될까요? 아까 전에 개혁신당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뭐 대북수 의원 포함해서 개혁신당 내에서 정말 갈등의 목소리 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에 대해서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인 어떤 자기들끼리 궁중암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세금이 들어갔잖아요. 6억 6천이 작은 돈이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개혁이란 말을 뭐 이름이야 짓는 건 자유지만 개혁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